진짜 부자는 누구인가?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성공의 조건. 소유가 아닌 만족이 성공이다. 당신은 성공했다고 느끼시나요? 차가 있고 집이 있고 통장에 잔고도 있지만 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허전할까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진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갖기 위해 애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전하는 유튜브 채널 말씀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방향을 바꿔줄 한 문장을 나누려 합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우리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성공의 기준. 현대사회에서 성공은 마치 공식처럼 정의됩니다. 큰 집, 고급 차, 명품, 높은 연봉, 화려한 직함.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성공한 사람이라 불리죠.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 많은 것들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불안은 더 커지고 만족은 줄어들며 성공을 쥐었는데도 삶은 공허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소크라테스의 말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소크라테스의 지혜, 소유보다 만족이 진짜 부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이기 이전에 인류 역사상 가장 단순한 삶을 실천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재산도 없었고 화려한 외모나 옷차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루 세 끼를 챙겨 먹는 일조차 가볍게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제자였던 크세노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작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궁전에 사는 듯 만족해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로만 철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삶을 통해 철학을 보여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욕망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이는 곧 불안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보다 무엇을 얼마만큼 필요로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필요를 줄이는 것은 진짜 부를 갖는 법. 우리는 대부분 가진 것이 많아야 부자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필요한 것이 적은 사람일수록 더 부유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불필요한 경쟁이나 비교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욕망을 절제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욕망이란 마치 끝이 없는 항아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물건을 채워도 새어나가고 더 채워야만 만족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그 항아리를 비우는 사람만이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함은 결핍이 아닌 자유다. 우리는 단순한 삶을 가난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단순한 삶 속에서 가장 풍성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소유물이 없었지만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안도 없었으며 다른 사람과 비교해 자신을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내면의 자유와 자기 만족 속에서 진정한 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미니멀리즘이나 소확행이라는 트렌드가 생겨났습니다. 이 모두가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흐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성공은 마음속에 있다. 성공을 외부적인 조건으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끝없이 외부 상황에 휘둘리게 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처럼 자신의 마음 안에 기준을 두고 내면의 만족을 우선시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성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 한 명의 철학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성공의 좌표를 알려준 삶의 안내자입니다. 현대사회의 허상, 과도한 욕망이 만든 가짜 성공.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넘치고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며 클릭 몇 번이면 원하는 물건을 집 앞까지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안장애, 우울증, 번아웃, 관계의 단절 같은 심리적 가난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소유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존재의 가치로 착각되는 시대.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멋져 보여야 한다. 더 높이 올라야 한다.
이 기준은 사람들의 마음에 다음과 같은 잘못된 공식들을 심어줍니다. 비싼 차 이퀄 성공한 사람, 명품 옷 이퀄 가치 있는 사람, 좋은 대학 또는 직장 이퀄 행복한 사람. 이처럼 우리는 존재의 가치를 외적인 조건에 의존하게 되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눈은 점점 흐려집니다. 그러다 보니 가진 것이 많아져도 허전하고 불안한 이유는 바로 그 성공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나의 본질이 아니라 남이 만든 틀 안에서 이룬 가짜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SNS가 만든 행복 중독과 심리적 공허함.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SNS에서 타인의 성공과 행복을 실시간으로 봅니다. 친구의 유럽 여행, 동창의 새 차, 인플루언서의 완벽한 라이프 스타일. 이런 장면을 계속 보다 보면 자신의 현실은 더 초라해 보이고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행복의 상대성 효과라고 부릅니다. 즉, 행복은 객관적인 상태가 아니라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결국 SNS가 보여주는 것은 실제 행복이 아니라 편집된, 과장된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이미지를 진짜로 믿고 그와 같은 삶을 쫓기 위해 점점 더 과도한 욕망에 시달리게 됩니다. 과도한 욕망이 만들어내는 삶의 부작용들. 번아웃 증후군. 욕망이 커질수록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끊임없이 쫓기듯 사는 삶이 계속됩니다. 결국 신체적, 정서적으로 탈진하게 됩니다. 관계의 피로감. 성공한 척, 잘난 척, 행복한 척 해야 하는가면 뒤에서 진짜 감정은 억눌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피상적이 됩니다. 자기 혐오. 남들과 비교하며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라는 생각이 쌓이면 결국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게 됩니다. 중독과 충동 소비. 순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쇼핑, 술, 게임, SNS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만족감은 순간적이며 더 깊은 공허감을 남깁니다. 소크라테스의 반문. 이 모든 것이 진짜 행복인가? 소크라테스는 당시 아테네의 젊은이들이 권력과 부, 명예를 좇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은 정말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가? 그 끝에는 무엇이 남아있는가?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과연 우리가 매일 쫓고 있는 성공은 진짜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욕망을 채워야 진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내려놓아야 진짜를 볼 수 있다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을 바꾸면 삶이 달라진다.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만족의 방향입니다. 성공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내려가 내면의 중심을 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 획득이 아니라 감사에 있습니다. 3.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다. 더 벌어야 행복할까? 더 높이 올라야 진짜일까?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덜을 향해 달립니다. 하지만 그 더는 마치 신기루처럼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까지고 나면 또 다른 결핍이 찾아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단순히 절약하거나 가난을 찬양하는 뜻이 아닙니다. 적게 필요로 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진짜 성공의 척도라는 의미입니다. 심리학이 말하는 행복의 착각.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행복의 90%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인식과 해석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즉, 같은 월급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결국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라 주관적인 만족감이 진짜 성공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식 만족의 3가지 특징. 자기 삶의 기준을 스스로 세운다. 소크라테스는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자신의 양심과 내면의 진실에 더 집중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기준으로 살아라. 그는 세상의 평가보다 자신의 삶이 진실한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태도는 현대인에게 매우 필요한 자세입니다. 남의 시선을 끊고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짜 만족이 찾아옵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발견할 줄 안다. 소크라테스는 특별한 물건이나 호화로운 환경 없이도
마음을 기쁘게 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길가의 나무 그늘에서 대화를 나누고 찬물 한 잔에 감사하며 하루를 철학으로 마무리하는 삶. 이런 단순한 일상이 그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현대인도 이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가족과의 짧은 대화, 산책 중 느껴지는 바람의 결. 이 모든 것이 내가 만족할 줄 아는 순간 진정한 성공으로 바뀝니다. 욕망이 아닌 감사로 하루를 채운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하나가 비어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정반대입니다. 작은 것 하나로도 마음이 충만해지고 소유보다 존재 자체에 대한 기쁨을 느끼게 해줍니다. 소크라테스는 하루를 시작하며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고 하루를 마치며 오늘도 내 철학을 지켰다는 만족으로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만족을 낳고 만족은 평온을 낳으며 평온은 진정한 성공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현대인의 두 인물 이야기. A씨, 외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는 유명한 대기업 임원입니다. 수입도 많고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불안합니다. 후배에게 자리를 뺏길까 두렵고 하루도 쉬지 않고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에 시달립니다. B씨, 내면이 부유한 사람. 그는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많은 돈을 벌지는 않지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 둘 중 진짜 성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소크라테스는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B씨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적게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만족은 멈춤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힘. 많은 사람들은 만족하면 안주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멈춤이 아니라 더 깊고 단단한 삶의 출발점이 됩니다. 만족하는 사람은 무리하지 않고도 꾸준히 전진하고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으며 삶의 본질을 지켜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진짜 성공에 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만족할 줄 아는 자라는 메시지는 현대의 빠른 사회 속에서 멈춰 생각하게 만들고 시청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철학적 메시지입니다. 4. 덜 가짐으로써 더 자유로워지는 삶. 많이 가지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무겁고 복잡해졌습니다. 이 말은 많은 현대인들이 공감하는 진실입니다. 우리 삶에는 점점 더 많은 것이 들어오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더 좁아지고 여유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소유를 줄이는 것이 곧 자유를 얻는 길임을 몸소 보여준 철학자였습니다. 덜 가지면 왜 자유로워지는가?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사람들의 인정이든 그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덜 가진다는 것은 곧 덜 얽매인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비움은 손해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덜 가질수록 선택은 단순해지고 관계는 진심에 가까워지고 마음은 여유로워집니다. 소유물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움의 힘입니다. 덜 가짐으로 얻는 5가지 내면의 자유. 시간의 자유. 많은 물건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정리, 청소, 유지관리. 모두 우리의 삶의 시간을 침식시키죠. 하지만 소유를 줄이면 더 많은 시간을 사색에, 가족과의 대화에, 쉼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 자유. 필요한 것이 적어질수록 버는 돈이 줄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출이 적으면 무리한 노동도 무리한 대출도 필요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부자도 아니었고 직업도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자유를 버리는가? 감정의 자유. 많이 가질수록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남과의 비교, 질투와 자격지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덜 가지면 내 감정이 단순해지고 감사와 평온이 자리를 잡습니다. 무엇을 갖고 있는가 보다 무엇이 없어도 괜찮은가가 진정한 감정의 자유입니다. 관계의 자유.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인정받기 위해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소유에서 자유로워지면 이해관계가 아닌 진심으로 연결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는 덜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정신의 자유.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을 지키는 걱정으로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하지만 덜 가지면 생각이 명료해지고 더 깊은 철학과 사색이 가능해집니다. 소크라테스가 철학에 몰입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삶이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삶에는 깊은 지혜가 뿌리내리기 어렵습니다. 물질의 풍요보다 마음의 여백이 더 큰 부. 오늘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작 결핍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여백입니다. 텅 빈 노트처럼, 아무것도 없는 하늘처럼, 가구가 적은 방처럼 비움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새로운 의미와 관계가 들어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여백은 얼마나 있나요? 내려놓음이라는 최고의 여행. 소크라테스는 인생을 탐욕의 여행이 아니라 진리로 가는 순례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말없이도 풍성했고 가난하지만 존경받았으며 죽음 앞에서도 자유로웠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무엇도 움켜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무거운 짐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마음속의 집착입니다. 그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마침내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덜 가진 삶은 결국 더 깊은 삶이다. 많은 것을 갖는다고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버릴 것을 버리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단순한 것을 소중히 여길 때 삶은 그제야 깊어지고 자유로워지고 진짜 나다운 모습에 가까워집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나는 무엇을 더 가질까? 가 아니라 나는 무엇이 없어도 괜찮을까? 진짜 부자란 무엇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덜 가져도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더 가볍고 더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말씀의 지혜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가벼운 숨을 불어넣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깊은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